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로 파행을 빚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 오후에 정상화됐습니다. 증인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가 나와서가 아닙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의 고집을 결국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때 친박 핵심이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헌 논의에 간섭하지 말라는 비박계 의원들의 발언도 오늘 이어졌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취재 PD 연결합니다. 곽보아 PD. 네, 곽보아입니다. 여당이 기업인 증인 채택에 반대해서 파행을 빚었던 환노위 국정감사. 이틀 만인 오늘 오후에 속개됐지요. 증인 채택 문제 해결된 건 아니고요. 네, 야당이 여당과의 증인 채택 협상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오후 2시 30분쯤 국감이 속개됐습니다. 환노위는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세우는 문제에 대한 여야의 충돌로 어제 환경부 국감을 못했고 오늘 오전에도 고용노동부 국감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민주연합위원은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협상 창구가 가동될 것 같지 않아 일단 오늘은 국감을 하겠다며 다만 새누리당의 증인 채택 원칙을 용인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환노위는 오전에 모이긴 했습니다만 야당의 기업인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여당 측이 총수들이 왜 나와야 하는지 합리적인 기준이 없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며 한바탕 신경전을 벌인 후 정회됐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여야 간사가 물밑 접촉을 벌였지만 합의엔 실패했습니다. 앞서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당내 회의에서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 기업인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르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환노위 여당 의원들을 거둔 바 있습니다. 이처럼 확고한 여당의 입장 때문에 기업 총수들이 환노위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자, 그럼 새누리당이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증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또 야당은 왜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한 사람 한 사람 볼까요? 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빅3 총수를 포함한 증인 36명의 출석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는 현대차 불법 파견 판결에 항소한 이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 연기가 현대기아차에 대한 특혜가 아닌지 등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다단계 하도급 인력 운영 시스템에 대해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과 인지가 있었다는 정황을 묻는다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요청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제2 롯데월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서 차측의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길선 현대중공업 회장을 부르려는 이유는 최근 이어진 조선소내 산재 사고 때문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에게는 지난 5월 있었던 8천여 명의 희망퇴직이 사실은 정리해고였다는 의혹에 대해 질의한다는 입장입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에겐 강릉의 포스코 마그네슘 대령 공장에서 작년 6월 발생한 페놀 유출 사고에 대한 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물을 예정입니다.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가 지금은 좀 거리를 두고 있죠.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 청와대와 정부를 질책하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오늘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꾀를 짰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통일부 국감에서 유승민 의원은 지난 토요일 청와대가 북한 최고위층에게 대통령 면담을 제안하고 거절당한 일에 대해 청와대 면담 카드를 싸게 썼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이 모여서 짜낸 꾀가 이런 거냐고 꼬집었고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사들의 방문이 갑작스러워서 그랬다고 해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비칠 수 있겠다고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어제 외교부 국감에서도 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건 오해라는 내용의 사전 보도자료를 냈지만 실제로는 해당 발언을 대통령이 생략했던 일을 거론하며 청와대 참모진을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오늘 안전행정위에서는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더군요. 소방공무원들을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으로 바꾸는 문제가 거론이 됐겠군요.
네, 여야 의원들 모두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기훈 새누리당 의원은 소방 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신분 전환을 요구하는 뜻은 지휘체계의 일원화, 예산 안정화, 소방장비 개선을 바라는 마음이라며 소방방재청은 정책적인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고 정부 측을 질타했습니다. 주승용 민주연합 의원은 국가직 전환의 이유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들며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비 확보에 격차가 생기고 국민 안전에 지역별 불평등이 발생한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거의 한 목소리로 이런 요구를 했는데도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은 소극적인 대답으로 일관하며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의 위상과 관련해 여당은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흡수 통합한다는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강조했고, 반면 야당은 가칭 국민안전부를 만들어 그 외청으로 소방방재청과 해경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선출이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이루어지죠. 4명의 후보들이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하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견이 좀 좁혀졌습니까? 네,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갈등만 키워선 안 된다는 주장이 명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 후보로 합의 추대하자는 논의를 하곤 있지만 누구를 추대할지 접점을 찾지 못해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범주리인 우윤근, 이목희 의원과 비노 중도파인 이종걸, 주승용 의원은 어제 저녁 1시간 20여 분간 비공개로 만나 합의 추대가 바람직하는 의견에 공감했지만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우윤근, 이목희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와 비대위원 추가 구성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비주류를 대표하는 비대위원은 추가로 임명하면 되지 비주류가 원내대표를 맡음으로써 비대위원에 진입하는 길만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결국 본인들이 원내대표직을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두 의원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경선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주승용 의원을 제외하고 우윤근, 이목희, 이종걸 의원의 3파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헌 논의는 경제의 블랙홀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해서 한 말이죠. 자, 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렇지만 여권 내에서 주요 인사들이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네, 비박의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이 오늘까지 3일 연속으로 대통령을 향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CBS 라디오에 나와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말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개헌 논의를 위한 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도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도 개헌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는다고 말했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도 각각 라디오 인터뷰에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민주연합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거센 비판이 일었는데요.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박지원 비대위원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미 여야의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 우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처사입니다. 물론 경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은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우회문지주의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공약을 팽개치듯 언제 그러냐면 안면을 바꾸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신콜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11월 정치쇄신 대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